공수처장님, 국민들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공수처가 맨 처음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갔을 때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어떻게 내란죄를 가져가냐라고 했더니 직권남용죄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가져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하겠다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가져갔으면 왜 넘겼습니까? 그리고 55 경비안전에 대한 그 딱풀 공문에 대해서도 아니 수사 대상자를 수사할 것처럼 조사할 것처럼 불러가지고 갑자기 공문 내놓고 도장 찍으라고 한 게 손목 비틀어서 협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고 도장 찍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꼼수에 대해서 물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꼼수에 대해서 꼼수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영장도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은 누구에 대한 수사냐와 어떤 죄명으로 수사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권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냐만 문제가 되고 있고 12월 6일, 12월 8일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장소 대상 불문하고 죄명은 뭐라겠냐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장소로 적시한 적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대답한 게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할을 문제 삼고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런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로 넘겨받자마자 그때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다 했다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잘 수사를 영장 청구를 계속 하다가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보다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왜 12월 6일, 12월 8일 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수사기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청구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사의 권한이 그다음에 누가 수사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여기다 그러면 대놓고 수사권이 없다 이러겠습니까? 애둘러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수사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와라. 이런 기각이 나오니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고 통신영장도 기각됐는데 이제 가장 넘기 힘든 산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앙지법원에 잘 청구하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온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 쇼핑이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1월 9일 날 현안 질의할 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답변을 뭐라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같은 날 1월 9일 날 바로 서면 질의를 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대요.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잘 답변을 하더니 갑자기 다른 영장 청구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수사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대요. 이 얘기는 사실상 청구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1월 15일 날 주진우 의원이 다시 물으니까요.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착각했다고요?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요. 저는 종류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청구한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반복돼서 질문하는데 그때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국힘의원들이 질의하니까요. 그때는 다시 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안 찝찝하면 뭐하러 서부지방법으로 옮기고 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의원님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묻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이상민 장관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법원에다 넣으면 관할이 인정이 됩니까? 자, 아까 그 주진우 의원님께서 우리 공수처법 31조가 전속 관할이라. 공수처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소 꼼수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대해서- 저희들이 물은 공수처장님, 네. 저희들이 질의한 건 간단합니다.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그 했어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발 빼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했냐, 뭐가 찝찝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왜 뭐가 찝찝해서 서부지방법으로 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의원님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문을 하세요.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자, 저희들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찰과의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지금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라고 국회의원님들 앞에 제가 법사위에서 명확히 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그리고- 어느 그리고 공소장님, 우리 공소장님, 차장이 공소장님 네. 속기록 보세요.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런 영장 대통령에 관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때도 피해 가셨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피해가고 없더라고 명확하게 공문을 저희들은 그 보냈잖아요. 부분에 있어서 뭐 중앙법원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 경찰하고 저희 공동으로 공처장님, 청구하면 공수처가 중앙법원임을 직권남용죄로 그대로 아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직권남용죄로 있습니다. 검찰에서 내란죄를 가져가면서 무슨 이제 선례가 생겼냐면, 자, 소추만 안 하면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더라도 아니 소추 금지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추만 금지한 거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이미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연히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멈춰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수행에 지장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네, 의원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저희들이 정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소를 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을 그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의 그 육법 점수를 같이 넣고 공부했을 것 같은데 정 다른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